뜨겁게 몰아닥친 악녀 열풍. 그 폭풍의 중심에 선 드라마 아내의 유혹. 왜 우린 아내의 유혹을 만나서 저녁 시간 남편의 밥까지 굶겨가며 TV 앞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네가 그러고 싶은 거야! 무시무시한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사이코패스라고. 온갖 설정에 막장코도 총출동. 그럼에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아내의 유혹. 실험으로 밝혀지는 아유의 법칙들. 진짜 민소희, 최영인이 밝히는 아유의 비밀이 공개된다. 사실은 저희가 친하다고요. 시청률 40%를 넘기며 고공행진하는 아내의 유혹. 그만큼 아내의 유혹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는데 점이 점점 커지고 막 거짓말했는데 계속 믿는 거. 엿듣는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다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름하여 시청자가 찾아낸 아유의 법칙. 법칙 하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누가 엿듣는다. 시네리가 맨날 비밀을 엿들어요. 항상 보면은 장면에서 엿듣는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엿듣고 막 괜히 뒤에 숨어있다 듣고 막 그런 거. 아가씨 때문에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반전의 반전,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아내의 유혹. 통화 내용 다 듣고 있어요. 그만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비밀 또한 난무하는데 하지만 신기한 건 누구 하나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조만간 결혼식장에서 봐요. 혼자 통화하더라도 누군가 꼭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엄마, 잘 계시죠? 게다가 혼잣말도 가려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아유의 세계. 원하는 게 뭐죠? 우리 시부모님 만나서 날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부탁해줘요. 이 정도 중요한 얘기면 누구 듣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볼 만도 하건만 조심성 없이 마구마구 비밀을 발설하는 등장인물들. 샵에서 쫓아내버리면 어때요? 이게 그냥 두자니까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심지어 금괴를 숨길 때조차 주의를 살피지 않으니 시네리가 훔쳐가는 것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낱말은 구은재가 듣고 반말은 시네리가 듣는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자. 법칙 둘. 무조건 일렬로 나란히. 일렬로 서서 연기를 하던데 왜 그런지 좀.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다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둘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무조건 열 맞춰 서는 인물들. 혹시 선이라도 그어놨나? 궁금한 건 못 참는다. 바닥에 그어진 선을 찾기 위해서 아내의 유혹 촬영장을 기웃거려 봤지만 어디에도 선은 없는데 스텝에게 딱 걸렸다. 조용히 카메라 내려놔야만 했다. 이번엔 직접 출연진에게 물었다. 은재 오빠 알려주쌈. 아니요, 그거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본상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뭐 감독님의 의도겠지만. 바닥에 줄 끊고 하는 거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죠. 예. 바닥에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단다. 은재 지금 임신 어디 몇 명까지 선을 세어봤다. 싸우면서도 나란히 선 3명. 자, 여기서는 4명이 나란히 서 있는데 고은재 자연스럽게 등장하시더니 줄 맞춰 서주신다. 민건우 역시 나란히 줄 잘 맞춰 서주신다. 하나, 둘, 7명이 최다 기록인가 했더니 아니다, 8명이다. 내 남편한테서 손 치워! 심지어 싸우면서도 줄은 유지하는 시네리. 이번에는 길까지 가로막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줄로 늘어서는 걸까? 카메라 감독님, 알려주세요. 루치샷이 많네요. 감독님 눈에도 나란히 서기가 많단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출자의 기획 의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일렬로 세웠다라는 거는 지금 아내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개가 빨라요. 여기는 이제 가족과 가족 간의 그 대립 관계, 그 갈등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그런 그룹샷, 그룹으로서 그런 서로가 그 자기네가 강자다, 우리가 약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연출의 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한 대여섯 명 되는 연기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 대사를 이렇게 맞춰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씬들 막 찍고 그러니까 내 대사가 누구 다음 대사구나. 이걸 이제 대사 오기 전에 항상 그거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예. 그래도 일렬로 나란히 서서 연기하려다 보면 혹시 어색하지는 않을까? 뭐 하는 짓입니까? 어색할 때가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대사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카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 카트인데 중간 이제 빌 때 좀 어색하다기보다는 좀 뻘쭘할 때가 있죠. 예, 할 일 없이 가만히 서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유혹이 이렇게 심하게 재미있으니 일렬로 서는 것쯤은 넘어가 주도록 하자. 법칙 셋. 제일 멀쩡한 사람은 바로 하늘이 고모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하늘 고모요. 막장 그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제일 생각이 있고. 나랑 결혼할래요? 나 은지 오빠하고 결혼하기로 벌써 약속해서 고만테 시집 못 우리의 가요. 국민 고모 하늘이 고모. 정신연령 7살의 반푼이로 나오는 그녀지만 사실은 하늘이 고모가 제일 멀쩡하다니 이게 웬일일까? 온갖 악녀들에게 시청자를 대신해 통쾌한 복수를 해주는 그녀. 갈치보다 못한 거. 그렇다. 워낙 다른 캐릭터들이 비정상이다 보니 오히려 하늘이 고모가 멀쩡해 보이는 거란다. 안 했을까 왔지. 아유판 긴급 출동 SOS.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나섰다. 독한 솔루션 위원 오동재 원장. 그에게 등장인물들의 증상을 하나하나 보여줬다. 제일 먼저 원조 민소희의 상태는 어떨까? 그 경계성 인격장애에 좀 해당이 되지 않나는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땐 기분이 막 좋았다가 어떤 땐 또 기분이 확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심하죠. 내가 누구냐고? 남편은 뺏기고 아이는 유산되고 우여곡절 겪으며 복수로 돌아온 구은재. 그녀는 괜찮을까? 우리 아이만이라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예, 사실 이거는 좀 드라마니까 만들어진 캐릭터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18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그 복수심을 위해서 자기를 변형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복수심이라는 게 그 자기 자신을 또 불태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 하이라이트. 악녀 신혜리. 친구의 남편을 빼앗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버럭대는 그녀. 제일 걱정되는 인물 중 하나인데 이 신혜리 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그 성격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사이코패스. 사회 규범도 잘 따르지도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뭐 사기 같은 거 치는 것도 아주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고 충동적이고 책임감도 없고 무책임하고 뭐 후회나 반성이 전혀 없고 애정에 문제가 있던 그런 파괴된 가정에서 자랐던 애들이 반사회적 인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어쩐지 우리의 귀염둥이 니노도 최근 잔망 니노라 불리우며 신혜리의 보금가는 악동으로 거듭난다 싶더라니.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작용을 했다는 것. 나게 할멈이야. 복수심에 불타는 구은재. 그녀의 치료 방법은? 복수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실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수심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도 뺏기지 않을 거야. 사이코패스 신혜리. 그녀도 치료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신혜리 같은 분은 구제불능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아무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막상 치료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거짓말도 자꾸 반복돼서 하고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좀 나이가 들면 좀 스스로 깨닫게 돼서 조금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스스로 치료해가지고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 오빠 내 남자라고 떳떳하게 왜 못 밝혀? 오락가락 민소희. 사실 그녀가 제일 걱정된다. 이분이 제일 심각한 사생치료 상태인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로 봐가지고 이분은 특히 일관성 있게 해줘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럴 때 또 다르게 부모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이 사람이 더 헷갈리죠. 자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외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똑같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와서 똑똑히 내 얼굴 보란 말이에요. 바야흐로 악녀 전성시대. 아내 유혹이 가져온 핫한 트렌드가 있으니 바로 악녀의 재발견. 악녀계의 혜성 김서형.
잘하는 걸로 가자.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장서희,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진짜 민소희 최영인. 제가 진짜 민소희라고요. 악녀 3파전에서 밀릴 수 없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민건우에 대한 사랑으로 악녀가 된 민소희. 새로운 악녀로 떠오른 최영인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배불러요. 최영인이 밝히는 민소희만의 매력은 뭘까? 약간의 사이코스러움? 그러니까 정말 못된 악녀가 아니라요. 약간 어리숙한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빠 얘기만 나오면 악녀가 되는 거예요. 오빠를 갖기 위해서. 목표는 오직 하나. 건우 오빠를 갖는 거. 건우 오빠랑 결혼하는 거. 그 감정을 조금은 오버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악녀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악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악녀인 거죠 뭐. 다 뺏어버리고 말 거야. 드라마 속의 민소희와 너무도 닮아 보이는 그녀지만 실제 성격은 정반대라는데. 원래 성격은 풍수 같고 웃음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확인 위해 그녀의 푼숙기 검증에 나섰다. 원조 악녀 신혜리, 그녀가 보는 최영인의 실제 성격은 어떨까? 사실은 저희가 친하다고요. 안녕하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영인이요? 네. 영인이 여우? 빠르죠. 모르겠어요. 생각도 빠르고 빨리 습득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악녀계의 대목 김서형이 인정한 여우 악녀란다. 부탁해줘요. 악녀에서 이제 벗어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글쎄요. 언니 못 따라가서 제가 어떻게 언니 못 따라가서. 아니요. 그래도 너무 영인이가 잘해주고 있고 열심히 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물러날 것 같아? 양보할 수 없는 악녀 대결. 악녀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데 악녀의 조건 하나, 점을 찍어라. 천사표 구은재가 악녀 민소희로 변신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점. 구은재의 점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 점의 원조가 저라고요. 또 이게 여기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왜 여기로 옮겨갔냐면요. 언니가 이제 감독님이 원하셨을 때 여기 영인이처럼 너도 여기다 점을 찍어서 진짜 민소희처럼 해라. 근데 여기다 언니가 찍어봤는데 너무 안 어울리더래요. 그래서 여기다도 찍어보고 여기다도 찍어보고. 자, 여러분 어떤 위치가 제일 어울려요? 여기가 제일 잘 어울리더래요. 서희 언니가. 그래서 이 점이 서희 언니한테는 여기로 간 건 거죠. 원래는 코에 있었다는 점. 하지만 장서희와 어울리지 않아 눈 옆으로 옮긴 것. 위치까지 옮긴 만큼 악녀에게 점은 중요한 걸까? 관상은 가장 중요한 정신기색을 보는 것입니다. 정신기가 흐트러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됐을 뿐이 없습니다. 코에서 눈 옆으로 옮겨간 점. 혹시 점의 위치에 따라 악녀도 역시 달라지는 건 아닐까? 눈 밑에 있는 점은 눈물점이라도 우리 많이 하는데 이 자리는 관골 부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인에 대한 점입니다. 생기점으로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그 자식이나 그 남자가 굉장히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점이 될 때는 남자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의 이 점이 맞게 찍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밑으로 했으면 더 적절한 점의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점까지 악녀스러운 아내의 유혹. 그녀들이 난 그저 무서울 뿐이고. 악녀의 조건 둘, 달성은 악으로. 항상 이렇게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 당신 아버지와 오빠까지도 최영인이 밝힌 악녀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목소리 톤. 저 여자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 창피하니까 내 결혼식에 나오지 말라고 해. 이 한심하고 무식한 인간아. 악쓰기 하나로 범접할 수 없는 악녀의 대열에 오른 그녀들. 당장 나가라고 해. 창피하니까 내 원조 민소희의 악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단다.
저 정도 주파수 소리면 굉장히 사람이 좀 불쾌하게 느끼는 톤들이죠. 이게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 목소리고요. 거기에 좀 안 좋은 소리들이 성분들이 섞이면은 얘가 이렇게 빨간색 있는 부분에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금 그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분포가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목소리에 소리에 무리가 간다고 그러죠. 목에 무리가 가면서 안 좋은 주파수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소리들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자극적이라는 거죠. 저 여자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어쩐지 드라마 속 민소희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짜증이 하늘을 찌르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다. 무리해서 악을 쓴다는 채영인 목은 괜찮을까? 뭘 축복하라는 거야? 목은 안 아파요. 왜냐면 제가 판소리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목은 안 아파요. 소리 지르거나. 근데 좀 힘들죠. 기운이 빠진다 그래야 되나? 자, 그럼 어디 판소리 한 판. 비난이다 형님 전유 비난이다 대상함이 어떠하니 판소리가 소리 지르기에 도움이 된다? 이 기상천외한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소리 전문가부터 만나봤다.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신 이용길 선생님. 도움이 되고요. 말고요. 많이 됩니다. 예. 이 판소리를 하면은 그만큼 이 성량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니까 모든 억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아주 좋죠. 예, 발성하는 데는.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판소리 발성으로 악쓰기 조금 고려해봐야겠다. 한심하고 무식한 인간아! 악녀의 조건 셋, 속 아픈 그녀. 악녀들을 보다 보면 참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악녀들이 모두 날씬하다는 것. 혹시 성격이 나쁘면 살도 안 찌는 걸까? 그랬잖아 하고 그 다음 대사 하는 순간 골이 띵 울리면서 다음 대사를 까먹어요. 지금 에리 언니랑도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만 그런가 해서 물어봤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밥도 많이 못 먹고 그런 날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 혹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식습관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분들에서 소화 기능이나 여러 가지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이유 다 성격 탓이란다. 그러다 보니 악녀 연기를 하는 연기자조차도 살이 안 찐다는데 다이어트에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바싹 마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푸짐한 살들은 결국 푸짐한 마음을 의미하는 셈. 잘 먹고 잘 사는 길, 착하게 살면 된다. 악녀의 조건 넷, 메이크업은 스모키.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독한 그녀들의 눈빛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독한 스모키 메이크업. 같이 가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시커멓게 한다고 하시는 게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 세미 스모키라고 해서 요즘 장서희 씨처럼 글로시한 느낌과 골드톤으로 라인을 강조하는 느낌의 그게 이제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강조하며 악녀로 변신한 구은재. 벨라의 여왕답게 매서운 눈빛의 원조 악녀 신혜리. 그리고 돌아온 민소희까지. 이들이 모두 스모키를 고집하는 이유는? 라인이 더 많이 올라갔고 전체적인 느낌이 샤프하거나 날카로운 이미지가 더 가미됐기 때문에 더 악녀 느낌이지 않을까. 순진녀도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 악녀가 될 수 있을까? 자, 우선 얼굴 톤부터 맞춰주고 마법의 손놀림 따라 조금씩 변신하는 순진녀. 구은재 따라 눈 밑에 점까지 콕 찍어주면 완성! 신혜리 민소희 다 나와! 짙은 눈매에 매서운 눈빛까지 더하니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순진녀의 악녀 변신 대성공! 평범하게 그냥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데요. 장서희? 네가 그러고 싶은 거야! 악녀를 악녀답게 만드는 그 비밀이 대본에 숨겨져 있단다.
작다구니 하면 이런 식의 독하게 내뱉으며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하게 돼요. 지문에 충실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악역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믿게 봐주신 분들도 있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어디까지나 지문에 충실히 연기할 뿐이라는 그녀들. 그녀를 악녀로 만든 제일의 조건은 바로 연기력이었다. 아내의 유혹, 막장이면 어떠랴. 그 화려한 인기가 쭉 이어지길 기대한다. 쭉